언제나 지식을 고민하는 한도수학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능수학 필수 개념과 공식 총모음 중에서 고등수학 1편에 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전개 공식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3의 제곱 b 플러스 3의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b 플러스 3의 b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b 플러스 c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마이너스 3abc. 이 변형 공식 a-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2분의 1 a-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마이너스 abc. 3. 인수분해 공식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은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4. 내림차순으로 나타내기 x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4를 x 마이너스 3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오. 지금 이 식은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식입니다. 이것을 x-3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x-3제곱 플러스 모 x-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x-3의 내림차순으로 나타내려면 조립제법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들을 쭉 적어주고요. 이거 영되는 수가 3이죠. 3으로 조립제법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1 내려오고요. 3일은 3 더해주면 마이너스 4죠. 곱해주면 마이너스 12 더하면 0이 되고요. 3, 0은 0 더해주면 4가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이 식을 x-3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4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3으로 다시 조립제법을 실행을 해주세요. 1 내려오고요. 3일은 3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3은 나머지가 되는데요.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0이라는 식을 x-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 상태에서 3으로 다시 한번 또 해줍니다. 1 내려오고요. 3일은 3 더하면 2가 되는 거죠. 이 2라는 거는 x-1을 x-3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2가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앞부분에 남아있는 수들, 요것이 x-3의 개수들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x-3의 내림차순으로 바꾸고 있는 중인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수들이 x-3의 개수들이 되겠습니다. 이거 1이죠? x-3의 세제곱, 요거 2죠? 플러스 2 x-3의 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 x-3 플러스 마지막에 4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 식을 x-3으로 3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5.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미정계수 구하기. 항등식이라는 것은 x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임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이 되는 식이 항등식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들은 같은 말들이 되겠습니다. 항등식을 나타내는 말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문제상에 항등식이라고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등식이 빠져버리고 x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임의 실수 x에 대하여 이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들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항등식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 항등식 ax-1 플러스 bx-2는 2x-3에서 상수 a, b의 값을 구해라. 항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x에 어떤 값을 넣는다 하더라도 왼쪽의 값과 오른쪽의 값은 항상 같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등식 문제는 x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x가 아닌 개수들을 물어보는 거가 항등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개수들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치 대입법과 개수 비교법이 있습니다. 수치 대입법이라는 것은 x에 어떠한 수를 넣는다 하더라도 왼쪽의 값과 오른쪽의 값이 항상 같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 수나 넣어서 식을 여러 개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개수들을 구하는 방법이 수치대입법이 되겠습니다. 아무 수나 넣어도 되는데요. 숫자를 어렵게 넣으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편리한 수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를 넣어 볼게요. 2를 넣게 되면은 여기 0 되는 거죠. 마이너스 b는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1이 되겠습니다. 이제 2를 넣어 볼게요. 2를 넣게 되면 여기 날아가죠. 0으로. 2 넣게 되면은 1이니까 a가 되겠습니다. 2를 넣으면 4 빼기 3 1이 되는 거죠. a는 1이 되겠습니다. 개수 비교법이라는 거는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왼쪽의 식과 오른쪽의 식을 똑같이 몰고 가는 거예요. 여기가 1차 항이고 상수항이니까 이걸 정리해서 1차 항과 상수항으로 몰고 가서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쪽의 식과 이쪽의 식이 똑같으면은 x에 어떤 값을 넣는다 하더라도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x 플러스 bx, a 플러스 b의 x로 정리해 주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은 a 플러스 2b는 2x 마이너스 3. 네, 똑같이 몰고 가야 돼요. 여기 a 플러스 b가 2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달려 있고요. 여기도 달려 있고 a 플러스 2b는 3이 되면은 이 왼쪽의 식과 오른쪽의 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 식은 항등식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립하게 되면은 a는 1, b는 1. 수치 대입법으로 할 때와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한 가지 방법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는 수치 대입법으로 해야 되고 어떤 문제는 개수 비교법으로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 x에 대한 항등식의 성질 ax 플러스 b는 0. 이 식이 항등식이라고 나오게 되면은 x에 어떤 값을 넣는다 하더라도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는 0, b는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ax 플러스 b는 mx 플러스 n.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오게 되면은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m이 돼야 되고 b는 n이 되는 겁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것이 항등식이라고 나오게 되면은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이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0, b는 0, c는 0이 되는 겁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l.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오게 되면은 지금 같은 식이 되려면 a는 m이 돼야 되고 b는 n이 돼야 되고 c는 l이 되는 겁니다. 7. 인수 정리와 나머지 정리 알아보기. fx가 x-알파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하면 f알파는 0이 돼야 됩니다. 이거 0 되는 x가 알파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 식에다가 넣은 값 f알파는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이 내용을 인수 정리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fx를 x-알파 gx로 표시를 한 다음에 문제상에 나와 있는 조건, 다른 조건과 결부를 해서 다음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fx가 x-알파로 나누면 나머지가 k다 라고 하면 f알파는 k가 돼야 됩니다. 이 내용을 나머지 정리라고 부릅니다. 이때 fx는 x-알파 gx 플러스 k로 표시를 하고 문제의 다른 조건과 결부하여 다음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8. 수의 분류. 수가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시기 순서에 따라 수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연수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요. 자연수라는 것은 1을 시작으로 1을 더해서 어떤 수를 만들고 또 그 수에다 1을 더해서 어떤 수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가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0이라는 수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음의 정수가 만들어집니다.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수를 음의 정수의 상대 개념으로 양의 정수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 정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또 정수 아닌 유리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 3분의 2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소수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때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수가 정수 아닌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이걸 통틀어 유리수라 부르게 되고요. 이 유리수 안에 안 들어가는 수가 존재하는데요. 그걸 무리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순환 소수가 무리수가 되는데요. 루트 2, 파이 이런 것들이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 또 실수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 수의 분류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개념이 되겠습니다.
9. 허수 알아보기. 1.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상상 속의 수를 i라 하고 그 수를 허수라고 합니다. 루트 마이너스 1은 i 이렇게 놓고 상상을 펼쳐서 그 상상 속에서 어떤 결과물을 알아내는 수가 되겠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1이 i이기 때문에 앞으로 루트 마이너스 7 같은 것들은 루트 7i로 씁니다. 이 i는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루트 밖으로 씁니다. 이 i는 i가 되고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i 4제곱은 1이 되겠습니다. 10. 복소수. 복소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까 실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방금 허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합니다. 복소수는 a 플러스 bi 꼴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a 플러스 bi, a, b는 실수로 반드시 표시합니다. a 플러스 bi로만 표시하시면 안 돼요. 뒤에다가 가로 열고 a, b는 실수, 요 말을 반드시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복소수 a 플러스 bi에서 이 a를 실수부라고 부릅니다. 플러스 bi에서 i 앞에 있는 이 b를 허수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수부 그럼 a, 허수부 bi 하지 마시고 b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복소수가 더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수 붓길이 더합니다. a 플러스 c 더하기 허수 붓길이 더합니다. 허수부를 더할 때는 i를 더하라는 게 아니라요. i 앞에 b하고 i 앞에 d 허수 붓길이 i는 빼고 허수 붓길이 더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뺄셈 마찬가지입니다. a 플러스 bi 마이너스 c 플러스 di 할 적에 실수 붓길이 a 빼기 c가 되고요. 허수 붓길이 b 마이너스 d i가 되겠습니다. 복소수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복소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형태입니다. 전개합니다. AC, ADI, BCI, BDI 제곱.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AC 빼기 BD가 되겠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AC 빼기 BD 플러스 아까 AD, I, BCI라고 했죠. 그래서 가로 열고 AD 더하기 BCI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눗셈인데요. A 플러스 BI를 C 플러스 DI로 나누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모에 I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허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요거를 실수화 시켜야 돼요. 분모에 I가 존재하지 않도록. 그래서 합차 공식을 이용하게끔 여기 앞에 부호를 바꾼 C 빼기 DI 이거를 분자 분모에 곱해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요거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DI 제곱이니까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아까 곱셈에서 했던 식으로 전개하게 되면은 AC 플러스 BD 플러스 BC 마이너스 AD I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11. 복소수의 상등 켤레 복소수 1. L 플러스 BI는 C 플러스 DI이면 실수 붓길이 같아야 되고요. A는 C고 허수 붓길이 같아야 되겠습니다. B랑 D랑 같으면 되겠습니다. 이 A 플러스 BI가 0이면 여기도 0이고 허수부도 0이 되면 돼요. A는 0, B는 0이 되겠습니다. 3. A 플러스 BI 바. 이 바는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되는 거고요. A 플러스 BI 바로 나오면은 여기 I 앞에 부호만 바꿔줍니다. A 빼기 BI로 요걸 바꿔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2. 음수의 제곱근 성질 순허수 1.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일 때 루트 A,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상에서 루트 A,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성립이 된다라고 나오면 A도 음수, B도 음수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이 A가 양수, B가 음수일 때 루트 B분의 루트 A는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 이게 성립이 되겠습니다. 문제상에서 루트 B분의 루트 A는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보이면 분자는 양수고 분모는 음수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분자 양수, 분모 음수, 자양 모음 줄여서 그렇게 외워주세요. 자양 모음. 3. 복소수 A 플러스 BI에서 A가 0일 때 여기가 AB가 아까 실수라 그랬죠.
여기가 0일 때 요 bi만 남죠. 이 b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i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bi 꼴의 허수를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복소수와 허수를 구별을 잘 해주셔야 돼요. a 플러스 bi 이거는 허수라고 하면 안 돼요. a가 0이 돼버리면은 bi는 허수가 되기 때문에 맞는데요. a 플러스 bi에서 b가 0이 돼버리면은 요거는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i를 허수라고 하지 마시고 복소수라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숫자로 3 플러스 2i 그거 허수입니다. 당연히 i가 있으니까. 자, 제가 하는 말은 a 플러스 bi 문자로 나왔을 때 이것을 허수로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허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허수가 된다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13.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n은 0이 아니다. 이 2차 방정식의 x값을 구할 때 우리가 근의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근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경우는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대답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 b제곱 마이너스 4ac만 보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게 되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는 거가 되는 것이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은 중근 같은 근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적게 되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존재하는데요. 실근의 개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로 나오면은 2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으로 나오면은 1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적다로 나오면 0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14번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n은 0이 아니다.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의 공식 너무나 중요하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겠습니다. 예, x-3의 제곱은 0의 두근의 합은 이렇게 중근이 나왔을 때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시는 분이 있는데요. 요거의 근은 x는 3, 중근인데 3이죠. 그래서 이 두근의 합을 물어봤을 때 이거 3이라고 쓰는 학생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두근의 합을 물어봤을 때는 이 공식을 써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죠. 거기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쓰게 되면은 6이 나와요. 요거는 같은 근 3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근의 합을 물어보면은 6으로 써야 됩니다. 15. 2차 함수 꼭지점 구하기 일반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꼭지점은요 마이너스 2분의 b, 이 숫자를 이 x에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완전 제곱꼴로 나와 있을 때 y는 ax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q꼴로 나와 있을 때는 이거 0 되는 거 p죠. p 플러스 q가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어마어마한 이론이 나옵니다. 16.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좌표평면에 그리면 2차의 개수 a가 양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모양이 그려지는데요.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x축과 안 만나는 게 있고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있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 2차 함수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을 해서 안 만나는 경우는 0보다 적은 경우는 안 만나게끔 그려줘야 됩니다. 0으로 나온 경우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도록 다른 말로 접하게끔 그려줘야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려야 된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창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인데요. 아까와 동일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안 만나게끔, 0이면은 한 점에서 만나게끔, 0보다 크면은 두 점에서 만나게끔 반드시 그려야 됩니다. 17. 이차함수와 직선의 유치관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y는 mx 플러스 n. 이 이차함수와 일차함수가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 안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두 함수를 갖다 놓으시고 이쪽 부분을 넘깁니다. 넘겨서 정리하게 되면은 이 식이 나오는데요. 이 식을 두 그래프의 교점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써서 0보다 크게 나오면은
이 이차함수와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요. 0이 나오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접한다라고도 합니다. 0보다 적게 나오면 안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0보다 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0과 같게 되면은 이렇게 접하게끔, 0보다 적게 되면은 이렇게 안 만나게끔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18. 2차 부등식 확실히 알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시오. 2차 부등식을 해를 구하실 적에는 여러분들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하실 줄만 알면은 금방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y로 놓고요. 이걸 인수분해하게 되면 x-3,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거 0 되는 게 3이고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 찍으시고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1과 3이 x축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과 3을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0이 나온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 x축은 y로 보면 0이 되는 거예요. x축 아랫부분은 y로 보면은 x가 0보다 적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x축 윗부분은 y로 보면은 y가 양수가 되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0보다 큰 거, 여기에다 어떤 수를 넣어야지 0보다 크게 나오느냐를 물어봤죠. 그럼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3을 넣으면 0이 나오고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수들을 넣으면은 요거 계산한 거가 음수가 나오고 밑으로, 여기에 대한 그래프는 밑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고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적은 수들을 넣게 되면은 그래프가 위로 가 있죠. 양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0보다 크게 되는 x값들은 바로 여기 있는 수들이 들어가야만 x축 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수들이 양수가 된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가 나타내 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적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9.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아까 어마어마한 이론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인데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좌표평면에 그리면 x축과 안 만나게, 한 점에서 만나게, 두 점에서 만나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만나는 점 알파, 여기서는 알파 베타죠. 이거를 구하려면은 이 부분을 0으로 놓고 구해야 됩니다. 0으로 놨을 때 이 식은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에 닿는 점을 구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2차 방정식의 근은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그 근의 값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7가지 문제 예는 나중에 수투에서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꼭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1.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근이 k보다 크도록 이라고 나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0을 y로 바꿔서 2차 함수를 가지고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가늠하면 되겠습니다.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다가 k를 놓게 되면은 요 점과 요 점이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k보다 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도록 우리가 조건을 잡아야 되는데요. k를 넣게 되면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양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조건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 2차 함수를 k보다 큰 쪽으로 그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도 k를 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도록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근이 없는 거죠. 지금 근이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접하거나 두 근을 갖게 되는 모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그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기 적어놨고요. 이 두 가지 조건으로도
이차 함수를 k보다 두근이 크게끔 그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시켜 주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k를 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게 되고요. 이것도 근이 두 개이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만 써서는 이차 함수를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그리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한데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를 보면은 이 이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가 k보다 큰 거가 되는 거고요. 이 경우는 꼭지점의 x좌표가 k보다 작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추가되겠습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k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들어오면은 이차 함수를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그리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근이 k보다 크도록 이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들어서 이거를 풀어서 k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줄여서 요 k라는 거는 여기서 이 그래프의 경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경계, 요거는 d,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죠. 그걸 d라고 하죠. 요거는 꼭지점의 x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경디꼭, 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줄여서 경디꼭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경디꼭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계의 x범위, 경계값의 범위, 방금 잘못 말했습니다. 경계값의 범위, d의 범위, 꼭지점의 범위, 요 세 가지 조건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근이 k보다 작도록,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k가 이 부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두근이 k보다 작게 되는 거죠. 이걸 만족시키도록 조건을 잡을 때 경디꼭을 꼭 기억하세요. 경계값 k에서의 y값이 fk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위로가 있으니까. d,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d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이걸 써야 되고요.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b가 k보다 작은 거, 이 세 가지 조건을 써서 k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3.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근 사이에 k가 있도록, 이건 다른 말로요. 한 거는 k보다 작고 다른 한 거는 k보다 크도록,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조건을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됩니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면서 k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두근 사이에 k가 있도록 딱 떨어지는 거죠. 한 근은 k보다 작고 한 근은 k보다 크고,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두 말은. 이 조건을,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도록 조건을 잡게 되면은 이 fk의 값은, 여기다 k를 넣은 값은 음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fk가 0보다 작다. 요거 하나만 필요합니다. 경계값이 음수가 나오는 경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두 문제는 경계값이 양수가 나왔습니다. 그 경우에는 경디꼭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경계값이 음수가 나올 경우에는 경계값 하나만, 요것만 신경 씁니다. 그 이유는 이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두근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는 꼭지점의 x좌표는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계값 하나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만 써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4.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도록, 이 말은 다른 말로 한 근은 알파보다 크고 한 근은 베타보다 작도록, 단 알파는 베타보다 작습니다. 이 조건이 나왔을 때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먼저 잘 그리셔야 돼요. 두근이 알파, 베타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두근입니다. 그러면 알파와 베타가 여기 사이에, 이쪽 두근 밖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알파, 베타. 이렇게 되면은 경계값 F알파와 F베타는 0보다 크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음수값이 안 나오고 양수가 나오면은 이게 경디꼭, 이 세 가지 조건을 꼭 쓰셔야 돼요. 이제 D를 쓰세요. D를 쓰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같거나 같아야 됩니다. 여기 두 군,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군이라고 나오면은 여기 0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 알파와 베타 사이에 존재하면 되겠습니다. 5.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군 사이에 알파 베타가 있도록, 단 알파는 베타보다 작다.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두 군 사이에 알파 베타가 있습니다. 두 군이 되고요. 그럼 알파 베타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f 알파 값과 f 베타 값이 음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조건 하나만 필요합니다. f 알파 0보다 적고 f 베타 0보다 적다로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6.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군 중 한 근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도록, 단 알파는 베타보다 작다.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두 군 중 한 근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요, f 알파가 양수고 f 베타가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음수가 있으면, 양수가 있다 하더라도 음수가 있으면은 그 조건 하나만 필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f 알파가 음수, f 베타가 양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 범위와 이 범위를 구해서 또는 합집합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개를 자세히 뜯어보면 f 알파 곱하기 f 베타가 0보다 작다. 이 식의 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7.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한 근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감마와 델타 사이에 있도록, 여기 단서가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이 크기 순서입니다. 이제 이 조건을 만족시켜 주도록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잘 그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f 알파는 양수, f 베타는 음수,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조건 하나로 끝내면 되는 겁니다. f 감마 음수, f 델타 양수. 이 네 개를 풀어서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그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20. 2차 부등식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a는 0이 아니다. 이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려면 이 그래프를, 요 부분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아래로 볼록인 형태로 그려야 되고요. x축과 만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려져야만 어떠한 x가 여기에 들어가더라도 x축 위로 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나오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2차 함수로 봤을 때 이것이 x축과 안 만나게끔 아래로 볼록인 형태로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여기 2차의 개수 a라는 개수가 양수여야 됩니다. 양수여야지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3c가 0보다 적어야 되는 겁니다. 2차 부등식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꼭 기억하셔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k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할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모든 실수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려면 2차의 개수가 양수여야 되고 b제곱 마이너스 3c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2차의 개수를 보겠습니다. 여기 1이 됐기 때문에 0보다 큰 거, 이거는 확인만 합니다.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를 써보겠습니다. b제곱 4k제곱이죠.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12k가 되겠습니다. 0보다 작아야 돼요. 4k로 묶으면 4k k-3이 0보다 적다. 이거 2차 부등식이죠. 이걸 풀면 k는 0보다 크고 3보다 적다가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k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